네, 안녕하세요. 스타학개론의 안진용입니다. 장윤정 하면은 어떤 수식어가 있나요? 트로트의 여왕, 행사의 여왕. 근데 이 수식어가 어머나 때 생긴 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어머나란 노래가 왜 대단하냐면요, 작은 소속사에서 데뷔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인기를 끌었냐? 그냥 노래가 좋다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입소문의 증거가 뭐냐면요, 첫 번째, 전국 노래자랑을 비롯해서 이런 노래자랑 대회에 어머나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저 노래 뭐야? 라고 하면서 또 듣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주부가요교실이에요. 주부가요교실에서 주부들이 선생님 저 이 노래 가르쳐 주세요. 혹은 선생님이 먼저 자 오늘은 이 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하는데 어머나가 자꾸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노래가 정말 좋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머나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돼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윤정 씨가 뜨는데 그 당시만 해도 20대에 그것도 20대 초중반 여가수가 트로트를 부른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 트로트 시장의 텃세가 제일 심하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가면 인사도 안 받아준다고요. 그 서름을 다 딛고 장윤정 씨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트로트 시장은 레드오션이란 편견을 깨고 블루오션을 개척했기 때문에 이 장윤정 씨의 성공 사례는요,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입니다. 남들이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것을 해라. 그게 답이고 거기에 블루오션이 있다는 걸 장윤정 씨가 몸소 실천을 한 거죠. 사람들이 아직도 어머나 얘기야 라고 하는데 누군가 저한테 장윤정이 대단한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첫손에 꼽을 겁니다. 뭐냐? 히트곡이 많습니다. 어머나 메가 히트곡이죠. 하지만 그거 말고도 장윤정 씨의 히트곡은요, 짠짜라, 있다요, 장윤정 트위스트, 그리고 초혼. 딱 들으면은 아, 장윤정 노래구나 할 만한 히트곡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원 히트 원더라고 그러죠? 노래 한 곡 발표해서 잘 되고 사라져버린 가수들 너무 많아요. 근데 장윤정 씨는요, 자기 노래로 콘서트 리사이트를 할 정도로 남의 노래 부르지 않고 내 노래만으로 공연을 채울 정도로 히트곡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롱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보는 장윤정 씨가 대단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 장윤정 씨는요, 이렇게 히트곡이 많으니까 어머나 말고도 적자를 낸 음반이 거의 없다고 해요. 앨범을 내기만 하면은 엄청 많이 팔렸고, 보통 트로트 하면 특정 세대에게만 기억이 되는데 장윤정 씨의 노래는요, 세대를 초월해서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 듣고 부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장윤정 씨가 어머나로 인생 1막을 열었다고 하면요, 인생 2막은 저는 도경환 아나운서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3년 4월 결혼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결혼 발표 전까지 5개월간은 철저한 007 작전이었다고 하는데 친한 동료들도 몰랐다고 해요. KBS 아나운서들도 도경환이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구나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장윤정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고 해요. 재미난 건 두 사람이 연락을 하던 날 장윤정 씨 꿈에 삼신할머니가 나왔는데 이 삼신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 둘은 결혼하게 될 거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둘의 열애 공개 3일 전에는 도경환의 친부 꿈에 장윤정이 갑자기 등장해서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둘이 천생연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장윤정 씨 얘기를 다루게 된 거는요, 어머나 때부터 인기를 끌어서 이렇게 잘 살아왔다라는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트로트의 전성기라고 불리잖아요. 그 중심에도 여전히 장윤정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트로트 열풍을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이죠. 여기에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장윤정 씨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장윤정 씨는요, 거의 심사위원장이에요. 물론 거기 진성 씨를 비롯해 여러 선배들이 있으니까는 굉장히 송구스러워하겠지만 그 안에서 무대에 오른 이들에게 가장
감정이입을 많이 해서 그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저는 장윤정 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은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음정이 불안한 게 분 얘기가 맞아요. 혹하거나 아니면 막 신나거나 그러지 않아 지금. 그 냉정한 얘기를 듣지 않으면은 저 친구가 이 힘든 트로트 가수 생활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냉정하게 조언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그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최근 미스트롯2에서는요. 자기야, 자기야 사랑인걸, 이 노래 너무 유명하죠. 이거의 원곡자 박주희 씨가 나왔어요. 이런 메가히트곡을 갖고 있는 가수가 나와서 경연을 치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장윤정 씨가 보는 내내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주희 씨가 결국 올 하트를 받은 다음에 장윤정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주희 씨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힘들어했었다. 행사장 가서 언니 노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무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더라. 박주희 언니가 부르는 저 발성이 예전 목소리가 아니다. 다시 만들어낸 발성이다. 노래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 가수가 노래를 친다. 오늘 언니가 그 노래를 보여준 건 너무 잘한 거야 라면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박주희는 자기야라는 히트곡을 갖고 그 정도 인기를 끌었으면서 굳이 무명과 신인들이 나서는 이 무대에 왜 나왔을까? 두 번째, 왜 굳이 나와서 다른 노래가 아니라 자기 노래를 불렀을까? 이에 대해서 의아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의아함을 장윤정 씨가 다 풀어준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예전의 노래, 예전의 창법을 구사할 수 없는 박주희 씨가 자기 노래를 무대 위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힘겹게 이 무대에 섰는지를 얘기해 준 거죠. 그때는 모두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요. 정말 장윤정 씨만이 그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장윤정 씨는 사실 의리로도 유명해요.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도 선후배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TV조선에 호박씨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제가 장윤정 씨랑 함께 했었어요. 그때 이 기간이 길지 않아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이 되게 따뜻하다는 거였어요. 그 김구라 씨랑 장윤정 씨 둘이 메인 MC였는데 그 프로그램은 결국 메인 MC들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장윤정 씨는 같이 나온 패널들 하나하나한테 굉장히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줬고요. 말 한마디라도 정말 웃으면서 따뜻하게 건네줬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해라고 할 수 있는데 안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와서 일적으로 이건 일이야, 돈 버는 일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와서 자기 일 딱 하고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나름 방송을 여러 개 해봐서 이제 각자 MC들의 성향 그리고 그들에 따라서 어떻게 현장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꽤 아는데 장윤정 씨가 왜 방송사, 제작사 이 제작진들이 사랑하고 글을 계속 쓰는지 제가 잠깐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일화는요. 장윤정 씨가 지난 2013년에 팬클럽 회원의 결혼식에 참여한 건데 뭐 가서 축가 불러주고 왔겠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장윤정 씨 팬들은 다 아는 얘기죠. 축의금을 1,000만 원 했습니다. 장윤정 씨가 이걸 본인 입으로 얘기를 막 한 게 아니라 그 팬이 1,000만 원 받았다고 인증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겠죠. 그래서 알리고 싶었겠죠. 그럼 왜 1,000만 원을 줬을까? 장윤정 씨가 모든 분들에게 1,0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장윤정 씨 팬클럽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해서 결혼할 때 1,000만 원 받아야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팬클럽 회원에 고충과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돕고 싶었던 거예요. 나 돈 많이 버니까 1,000만 원 써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장윤정 씨가 느꼈기 때문에 기꺼이 지갑을 연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왜 많을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이 많은 것도 있지만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많은 것도 있어요. 결국은 돈을 돈답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대인배고 주변에서 칭찬을 받는데 장윤정 씨는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장윤정 씨의 진정성은요. 지난해 추석 때 열렸던 트롯 어워즈에서였습니다. 트로트의 인기가 부활한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20년에 열릴 수 있었던 행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장윤정 씨가
트롯 100년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게 됩니다. 펑펑 울더라고요. 이런 말씀 잠깐이라도 드리기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장윤정 씨가 결혼 과정에서 아픈 가족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되게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장윤정 씨의 눈물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꿋꿋이 이겨낸 사람인데 이 자리에서 5분 동안 오열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울어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지 이게 끝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전한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가수 생활을 통째로 인정받은 느낌이다. 진심으로 트롯을 사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트롯 발전에 관심을 쏟았다고 스스로 격려하며 버텨왔다. 정말 많은 상을 받았지만 데이터로 드러난 순위나 성과로 주는 상들 뿐이었는데 이 트로피는 지금까지의 가수 생활을 통째로 인정받은 느낌이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트롯 가수로서 갖고 있던 서름, 그리고 후발주자로서 느꼈던 텃세도 많았을 거고, 자기가 허리 역할을 하면서 후배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힘들었을 건데 그걸 견뎌왔던 장윤정 씨의 삶을 보상받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정도라면은 5분 동안 울면서 얘기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윤정 씨는요, 겸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대상을 누가 받았죠?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씨가 받았죠. 이미자 씨가 원래 공식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나와서 대상을 받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걸 본 장윤정 씨의 소감은 이겁니다. 트롯 어워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이미자 선생님의 무대였다. 큰 충격을 받고 반성을 했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간의 내 다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무대였다.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눈물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장윤정 씨의 청사진, 미래를 이미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제시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후배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무대 하나하나가 기록이 되고 트롯을 배우기 위한 입문 단계에서 교과서처럼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커진다. 올 추석에 후배들의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다. 이제 나도 선배님들만큼이나 후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나도 든든하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장윤정 씨를 보면서 후배들이 훨씬 더 든든했을 겁니다. 제가 장윤정 씨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은 건요, 트로트를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고 시작한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트로트의 부흥기를 이끌고 있는 신진 세력들의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 중간을 이은 다리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항상 사람도 그렇지만 허리가 튼튼해야지 머리가 맑고 힘차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묵묵히 그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장윤정 씨의 얘기를 꼭 한 번은 여러분과 함께 곱씹어 보고 싶었습니다.